미국 가정의 36%가 각종 청구서를 내기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이 세법의 맹점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당뇨 환자들 모두 인슐린 가격에 월 $35 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중국이 개발해 배포해온 틱톡을 금지시키려는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벚꽃축제가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15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물가 인상에 비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매달 내야 하는 빌, 즉 각종 청구서를 내기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부 지원은 끊겨 1년 만에 25%나 급등한 것이며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선 50% 안팎으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민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의 2월 조사 결과 미국 가정의 36%나 매달 내야 하는 빌, 각종 청구서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25%나 급등한 것이라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이 같은 가계 경제 상황은 미국민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가구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각종 빌을 내기조차 어려운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생필품의 가격과 렌트비 등이 계속 오르는 반면 소득이 그에 못 미쳐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그로서리 식료품 가격은 20%나 급등했습니다. 렌트비는 13%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가정에서는 2021년 4월 이래 매달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감소해왔습니다. 서민들은 보통 돈을 우선 쓸 수밖에 없는 먹거리와 주거비부터 지출하고 있어 다른 경비들인 전기료와 가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건강보험료,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보험료, 보육 또는 교육비를 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빠진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부 지역의 주들로 미시시피는 전체의 52.9%나 차지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엘라바마가 49.7%이고 루이지애나가 49.3%를 기록했습니다. 서부에서 캘리포니아는 41.1%, 네바다는 42.5%, 애리조나는 43.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동남부에서 조지아는 44.9%, 플로리다는 42.5%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메릴랜드에서 35.2%, 버지니아는 37.5%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일리노이 37%, 뉴저지 38.9%, 뉴욕 3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28.8%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이 세법의 맹점 때문에 연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 보고하고 있는 2022년도분 지출 경비 가운데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받도록 돼 있어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도분 연방세금 보고에 나섰던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면 적지 않은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다가 업주의 연소득보다 많은 세금 폭탄을 맞고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성 대표는 이번 세금 보고에서 $3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해 세금 환급을 받아 보충하려 생각했는데 회계사로부터 $10만 달러의 연방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연방세금은 이 여성 대표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중간 규모의 한 회사는 2022년 한 해 $380만 달러의 소득을 세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58만 달러를 예상하고 납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과 로컬 세금으로 한 해 소득인 $380만 달러보다 더 많은 $440만 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부과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2017년에 확정된 트럼프 감세법에 맹점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디덕션, 즉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는 한꺼번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5년에 걸쳐 나눠 세액공제받고 심지어 첫 해에는 10%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체가 한 해에 1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을 때 연구개발비로 50만 달러, 기타 경비로 50만 달러씩을 썼다면 지난해까지는 소득과 경비 지출이 제로가 돼서 연방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연구개발비로 쓴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첫 해에 10%인 5만 달러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45만 달러에 대해서는 연방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중소업체들의 납세율은 2021년 12%에서 2022년도 분에서는 171%로 10배 이상 폭등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세금 보고가 마감되기 전에 그러한 맹점을 없애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당이 동의하고 있으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연장과 같은 다른 세금 혜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아직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당뇨 환자들 가운데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840만 명이 모두 월 35달러 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3대 인슐린 제약사들이 한 달 35달러 한도를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 환자들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인슐린 처방약 값도 4월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평균 70 내지 75%나 파격 인하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730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중증인 840만 명은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해온 인슐린 가격에 제대로 투약받지 못해온 800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은 이제 약값 걱정을 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 릴리를 시작으로 사노피, 노보 노르디스크 등 3대 인슐린 제약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약값 걱정 없이 인슐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대 인슐린 제약사들은 우선 메디케어에 한해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인슐린 가격의 월 35달러 한도를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에 이어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거나 심지어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도 이제는 인슐린을 사면서 한 달에 최대 35달러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통제 가능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에 한해 월 35달러 한도를 의무화시켰으나 3대 인슐린 제약사들이 전체 당뇨 환자들로 전면 확대한 것입니다. 3대 인슐린 제약사들에 이어 이르면 4월 1일과 5월 1일, 늦게는 내년 1월 1일까지 인슐린 처방약 값을 70 내지 75%나 파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가장 먼저 70% 인하를 발표했고 사노피에 이어 덴마크 회사인 노보 노르디스크가 75% 인하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회사들의 인슐린 가격은 현재 수백 달러에서 순차적으로 50달러 안팎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제너릭, 이른바 복제약들은 더 싼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가격의 파격 인하로 릴리사는 한 해에 4억 3천만 달러, 노르디스크는 3억 5천만 달러를 저소득 의료보장인 메디케어에 되돌려주는 리베이트를 면제받게 돼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배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틱톡을 금지시키려는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중국 모 회사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틱톡을 갖가지 이유로 퇴출하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틱톡의 인기 폭발로 위협을 느낀 유튜브조차 1분 안으로 만드는 쇼트 영상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나 틱톡의 위세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월 현재 틱톡을 금지시켰거나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10여 개국에 달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정부 기기에서는 30일 안에 틱톡 앱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가거나 사이버 공격하고 있고 틱톡이 이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시기에 보조를 맞춰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과 맹방인 영국도 3월부터 정부 장비에서 틱톡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주 또한 정부 기기로부터 틱톡 퇴출을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타이완은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퇴출시킨 데 이어 현재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선 집행부와 유럽의회 차원은 물론이고 개별 회원국들 가운데 벨기에와 덴마크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2월부터 정부 기기부터 틱톡을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내거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국가들도 틱톡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20년 중국과 국경 충돌로 자국군 20명이나 전사하자 2021년 1월부터 틱톡을 영구 금지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젊은 층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3년 만에 정상화되고 있는 워싱턴 벚꽃 축제가 대단원에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 개막돼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벚꽃 절정기를 거쳐 4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각종 축제를 펼치게 되며 15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서 개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18일에 개막돼 4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각종 축제를 펼치게 됩니다. 올해 워싱턴 벚꽃 축제는 팬데믹으로 중단됐거나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가 3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어서 모두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워싱턴 벚꽃 축제에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150만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에서는 18일 타이들 베이슨에서 개막 행사를 갖고 한 달간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워싱턴 DC 방문객들은 올해 벚꽃이 만개하는 피크가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가 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국이 발표해 놓고 있어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의 절정기는 타이들 베이슨으로 불리는 조수분지에 있는 3,000그루 이상의 벚꽃나무들이 70% 이상 만개하는 시점으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에서는 매일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라이브 공연, 맥주광장, 어린이 놀이동산 등으로 즐기게 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는 다음 주말에 오전 10시 워싱턴 기념탑 광장에서 펼쳐지는 연축제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올해 벚꽃 축제에서는 폐막을 하루 앞둔 4월 15일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올라올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는 편도의 요금이 거리와 상관없이 $2로 통일됩니다. 메트로 당국이 운영하는 파킹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의 대부분 이벤트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나 4월 15일에 퍼레이드를 포함하는 일부는 프리미엄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